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종로기술사학원의 서술반과 모의고사반을 담당하고 박스터디를 운영하는 담당 교수 박찬문입니다. 지금부터 박스터디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터디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스터디란 종로기술사 학원에 회원제 과정을 다 이수하고 1년 안에 합격이 안 되었을 때 정규반과 모의고사 반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에서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제, 즉 정규반과 모의고사 반을 거쳐서 오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기준은 모호하지만 일부 소장님들 중 기존 공부가 많이 부족하거나 기술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스터디에 가면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인 줄 알고 시작하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야 한다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합격하는 소장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합격 기간이 길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학원의 정규반, 모의고사반에서 다져진 그 실력과 요령이 스터디를 만나 그 실력이 배가 되고 합격의 영광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박스터디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소장님들은 죄송하지만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자, 이번 125회 시험에서 용어 고득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내현 소장님인데요. 자, 1년 동안 정규 회원제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음에 박스터디 1회 하고 용어 219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합격의 영광을 가져갔습니다. 뭐 한마디로 빡친 점수죠. 필력이 늦고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용어에서 다른 소장님들보다 조금 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더 맞춤으로 수업을 했고 맞춤으로 첨삭을 했습니다. 자, 이 박스터디에서 이런 그 기출문제의 접근 그리고 학원의 예상 문제 이런 적중 모의고사 이런 실전 모의고사와 이런 박스터디의 이런 그 암기시킨 이런 성면조사 대상과 이런 철근의 피복 두께 그리고 메탈 터치 이런 기준까지 한 문제 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수업 내용을 다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복귀 중이니 박스터디에 오시면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219점이 어떠한 그 형식에 의한 점수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표현, 어떠한 형식을 바꿨을까요? 정규반에서 하고 절대 아닙니다. 정규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어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박스터디 형식은 정규반에서 절대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용어, 이 과제물과 어떠한 이런 레이아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투반에 OT를 할 때 120회 합격생에서 217점으로 주말에 용어의 서브 과제물을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터디의 이런 용어 기록을 우리 김내현 소장님이 갈아치운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수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터디 수업 소개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실시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출문제 접근과
우리가 모범 답안으로 하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말 과제 용어 서브를 제가 작성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용어 서브를 작성하면서 고득점으로 우리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25회 용어의 서브는 아니고요. 우리가 124회와 그리고 121회 고득점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복기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박스터디의 용어 답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특강 시간에 배운 대로 찍힘이냐 아니면 포괄적이냐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베이크아웃, 플러시아웃 실시 방법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찍힘으로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찍힘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찍힘으로 나오고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베이크아웃과 플러시아웃을 두 개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정의의 개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는 독특합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찍힘입니다. 자, 답안지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제목을 두 개 잡았죠. 베이크아웃, 플러시아웃. 그리고 찍힘에 대한 실시 방법과 기준, 실시 방법과 기준. 예, 아주 명쾌합니다.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는 찍힘에 대해서만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1회 문제인데요. 26점이라는 최고의 이런 문항별 득점을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수분 증발률입니다. 124회 21점인데요. 이 당시 21점, 수분 증발률의 21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네, 이 문제는 처음에 나온 문제이면서 포괄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정의, 대제목, 그리고 이번에 이런 개념도, 그리고 또한 이 증발률에 대한 이런 특징, 그리고 저감 대책으로 대제목을 잡고 기술에 나갔습니다. 이게 찍힘과 포괄적인 문제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답안이 되겠죠. 자, 다음. 자, 서술 답안의 한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지만 고득점입니다. 예, 53점. 이것도 124회 답안이고요. 자,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 쓰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두 가지가 찍힘이네요. 자, 이 답안은 3쪽을 썼고요. 자, 그리고 개요, 결론, 개요는 약 4줄, 결론은 한 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디에 충실했습니까? 찍힘에 충실했습니다. 자, 콘크리트 성질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제목을 잡았고요.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뭐 다짐성 시공연도 이 여러 가지 것들은 당연히 우리 장판지에 있는 내용, 암기했으면 무조건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우리가 재료 배합 시공으로 풀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료 배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 기술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재료적인 측면이, 재료 배합적인 측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런 그 그림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53점의 아주 대단한 그 고득점으로 합격을 한 예입니다. 자, 박스터디의 강의 시간표입니다. 자, 월목에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바쁘고 어떠한 돌출적인 또 이런 우리 현장에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당일 이제 수업을 녹화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우리 톡방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재시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평일날에 들을 수 없는 분들도 주말에도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은요 7시 30분에서 8시까지 장판지 시험을 보고요. 자, 8시에서 9시까지 기출문제, 우리 모범 답안으로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의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공통 아이템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시에서 10시까지는 매주 월목 2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용어 1문제와 서술 2문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또 첨삭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첨삭의 시간이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오신 소장님들은 장판지 시간에 첨삭을 제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시는 소장님들은 시험을 보시고 톡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일요일 또는 화요일에 줌으로 첨삭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터디의 장점, 실시간 대면 비대면을 동시에 하고, 그리고 녹화를 다음날 톡방에 올려드리니 그 시간에 참석이 안 되더라도 언제 어디서도 필요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평일에 시간이 안 돼도 주말에 녹화 영상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합격생도 비대면으로 대구, 평택에서도 합격했습니다. 원거리에 계시고 또 코로나로 참석할 수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둘째, 스터디의 강점인 상대방의 답안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또 남의 것을 모방하고 자신의 것으로 창조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 가능하니 문자 주시고요. 이 박스터디에서 건축 시공 기술사의 합격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그럼 박스터디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